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조차 버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동반자인데 정작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거실을 지나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 내가 어쩌다 저 사람과 평생 원수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 밑바닥부터 뜨거운 응어리가 올라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왜 내 앞에서는 가시 돋친 말만 내뱉는 걸까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벽을 보고 소리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런 지옥 같은 일상이 죽을 때까지 반복될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그 고단한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저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집. 예전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 집안에 웃음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다 떠나고 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견디기 힘든 침묵만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TV를 켜놓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문 앞에 서면 오늘은 또 무슨 말로 나를 찌를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것이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편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를 스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괴로우면서도 헤어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도 있고 자식들 체면도 있고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헤어지나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미워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런 삶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토록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무서운 보상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하며 가정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은 결국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집착이 됩니다. 한쪽은 밖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집안을 지키며 자식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만 희생했다고 여기니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은 선명한데 상대방도 똑같이 고생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참았던 순간들만 기억나고 상대방이 참았던 순간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희생했다는 생각에 갇혀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은 집에서 편히 쉬었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서 살림한 사람은 밖에서 자유롭게 지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고생은 보지 못하고 자기 고생만 보이니 결국 원망만 쌓입니다. 또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강한 정의감이 독이 됩니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할수록 부부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내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고집만 부리는 거야? 하는 생각이 쌓이고 쌓여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 돌을 매일 상대방에게 던지고 상대방도 똑같이 돌을 던지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착의 끈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원수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셈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려고 했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상대방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하고 결국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심,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욕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위를 피하려고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너무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노년 부부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 잘 알기에 더 깊이 찌를 수 있는 가시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약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딜레마에는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추위에 떨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간섭하지 말고, 그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라고 말이지요. 배우자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평생 오지 않을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70년 넘게 형성된 성격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며 실망하고 화내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벽을 보고 내 말을 들어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상대방에게 거는 나의 기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정약용 선생은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차라리 따로 살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물리적으로 집을 나가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고한 진심은 서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정신적 독립을 이루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 부부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인간관계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롭습니다. 서로 해치는 관계라면 차라리 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말은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서로를 괴롭히며 사느니 차라리 각자의 평화를 지키며 사는 것이 훨씬 인간답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에너지만 낭비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식사 시간을 지키지 않든,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든, 말투가 거칠든, 그것은 모두 상대방의 몫입니다. 더 이상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불편하면 내가 피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둘째, 오늘부터는 배우자를 같은 집에 사는 손님 혹은 먼 친척으로 대접해 보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사라집니다. 손님에게는 친절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먼 친척에게는 예의를 갖추지만 깊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 하는 불평이 줄어들고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하루 중 단 몇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든, 산책을 하든, 책을 읽든, 친구를 만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무관하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미움이라는 감정도 결국 큰 관심입니다. 이제는 그 관심을 배우자가 아닌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는 대신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고 싶을까?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면 기분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배우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배우자의 기분을 맞추려 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관심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든 가슴 깊이 새기지 마십시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십시오.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반박하고 설명하려 하면 지칠 뿐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가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내든 불평을 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일 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배우자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두려움 대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숨이 막히는 대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식사 시간도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저 밥을 먹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니 상대방도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가시를 세울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극적인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관계는 아니게 됩니다. 긴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원수 같은 배우자와 싸우느라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억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만히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늙어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외롭고 두렵고 서툴 뿐입니다. 억지로 화해할 필요도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남은 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마저 원망과 미움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그늘 아래 숨어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의 순간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남은 생을 평온하고 우아하게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로워진 그 뒷모습을 응원합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배우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오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댓글로 털어놓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혼자 안고 있던 아픔을 꺼내놓는 순간 그 아픔은 이미 절반이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마음의 비타민을 챙겨가십시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